지난 3월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끊겼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최근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역에서만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이 점심값 부담이 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도내 5개 의료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영동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동해안 지역은 경제적 타격까지 입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화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응원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커피숍이었던 건물은 검게 그을린 채 폐허가 됐습니다. 지난 3월 영동 지역을 강타한 동해안 산불. 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도 삼척과 동해, 강릉 등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히 동해시의 경우 축구장 2,800개 크기의 산림과 주택 등 건물 77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역 내 관광업계도 화마가 핥힌 상처가 컸습니다. 특히 시가지까지 불길이 덮쳤던 동해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매달 2만 명이 넘는 유료 방문객이 몰렸지만 산불 발생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9천 명가량으로 절반 이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5월에는 3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관광 열기가 다시 살아난 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데다 강원도를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열심히들 피해 복구하시는데 내가 놀러 가서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관광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 와 주시는 게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작은 힘이나마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기만을 바라봅니다.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와서 소비를 하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심각하던데 저기 오다 보니까 많이 정말 이 말까지 이거 입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굉장히 동네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상인들도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체감상 봐도 그렇고 조금씩 느는 추세긴 해요. 네. 산불 전후로 동네 분들 말씀 들어보면 뭐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지역 주민들을 향한 응원의 손길이 조금씩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며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 강변 곳곳에 경고 문구가 걸려 있지만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뭔데 챙겨이냐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화도 내시고. 그러면 쫓아와서 따져요. 방송한다고 공연한다고 놀러 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또 그래요. 시끄럽다고. 그럼요. 우리는 뭐 역할이 그거니까 어쩔 수 없죠. 얕아 보이는 강의 수심. 실제로는 어떤지 들어가 봤습니다. 몇 걸음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허리춤까지 물속에 잠깁니다. 밖에서 봤을 땐 수위가 낮아 보이던 강물도 이렇게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강물 높이가 허리 가까이 차오르게 됩니다. 실제 다슬기가 채취되는 강변이나 계곡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간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홍천구는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는 계곡을 비롯한 관광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비치해뒀습니다.
여기에 안전요원의 경고방송, 안내까지 이어지지만 마련된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강물은 이 깊이를 잘 몰라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할 때 깊은 데로 가지 마세요 할 때는 안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다슬기 잡는 욕심 때문에 깊은 데로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3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다슬기 채취 관련 순환 사고는 모두 142건. 강원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사망 사고도 17건이나 됩니다. 사망 사고 중 사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허리춤에 다슬기가 꽉 차면 보통 2-3km 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건너갔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건너오시면 무게에 의해서 깊어지면 물 바깥으로 올라오질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12일 홍천군 덕지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 역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양양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순식간에 한길 넘는 곳으로 빠져드는 지형이 적지 않은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이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라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코로나 확진 환자 치료를 시작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온 도내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이 조직 정비, 기능 보강 등 운영 정상화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코로나 전담 병상 일부를 일반 환자 병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외래 진료, 입원 치료, 응급실 운영, 건강증진센터와 중환자실 등 각 기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2월까지 위중증 환자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병상 확충, 응급분만, 투석, 소화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도 재점검해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올해 안에 운영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한시적 운영이 결정된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 보강을 위해 지난 4월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설은 가리왕산 상부 생태탐방 데크로드 2,400제곱미터 규모와 방문객 대피시설, 화장실,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승강기 등입니다. 군은 올 연말 공사가 완료되면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문화유산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가리왕산이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백만 파주준비위원회, 공정과 혁신위원회.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이름들은 모두 자치단체장에 뽑힌 당선인들이 지은 인수위원회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행정을 펼쳐갈지 철학과 각오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사무실로 쓰겠다며 기존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보해 점령군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다른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 보훈 인사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인수위는 앞으로 4년간 자치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출발부터 잡음이 나온다면 유권자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겠죠. 치열한 고민으로 유권자에게 또렷한 청사진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직장인 점심값으로 이어지면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싸온 도시락 먹는 직장인들 만나고 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평일 12시 점심시간, 모두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할 때 직장인 김진철 씨는 사무실 내 탕비실로 향합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1년째 도시락을 싸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을 때 좀 나가서 밥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해봤던 게 전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러면 개인 시간도 활용하면서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또 전혀 안 사 먹는 건 아닌데 실제로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실제로 먹었던 메뉴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일 사 먹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사 먹지만은 도시락을 싸움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저축도 또 할 수 있고 해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온미 씨도 점심 도시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미 씨 역시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는 또 나가기도 싫고 편해져서, 그리고 요즘에 식당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거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열풍은 물가 상승과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저녁 9시쯤 강릉시 영진항 앞 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표류하던 수상 오토바이 탑승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 오토바이 탑승객은 양양 인구해변에서 강릉 영진항까지 이동을 하다 어망에 걸려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해경은 탑승객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야간 수상 레저 활동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온 창경바리 어업을 강원도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경바리 어업은 뗏목이나 작은 어선을 타고 창경이라는 어구로 미역 등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으로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2023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인 보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27일부터 고성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거리 운임도 2km 이후 133m당 기존 16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되며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이 적용됩니다. 고성 지역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고 최근 지속되는 유류비 인상과 이용객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 불온면 법천사지 문화재 구역에 건립되는 유적 전시관이 오는 9월에 개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거돈사지와 흥법사지 등 불교 문화 중심지인 남한강 유역 폐사지의 주요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유적 전시관이 다음 달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전시관은 문화재 구역 내 지상 2층 규모의 개방 전시관으로 지어지고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유물 2만 점이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과 국보 제59호 지광국사탑비의 전시 보존 위치는 문화재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전담 대응 조직을 신설합니다. 화천군은 조직 신설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관련 보상 등 특례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관광지 개발과 군부대 유효지 활용, 접경지역 재원 지원 등 각 분야별 특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2농공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군납 수의계약 특례 발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춘천시의 모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년 사이 경로당에서는 반조리 포장식품을 대체식으로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단가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